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제가 사과나무 이게 2년 차인데 8일 전에 제가 아상 처리를 하면은 제 새순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딱 8일 정도 됐는데 지금 한 이 나무 같은 경우 20개 정도를 제가 아상 처리를 했어요. 쭉 올라가면서. 근데 거의 100%다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 눈이 그렇게 발달된 눈이 아니었어요. 발달된 눈은 나올 것 같은 눈은 저는 아상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 8일 전에 올린 영상을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작년에 나온 가지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올해 여기서 한 70cm 80cm 정도는 여기가 나대지였어요. 그리고 상단은 이제 이렇게 그때도 나올 것 같이 상단은 제가 잘 나와서 이쪽은 아상 처리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 60cm 70cm 요 부위를 만약에 올해 가지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지를 안 받으면은 요 상단만 가지들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요, 수고도 쭉 올라가고 요 밑에 여기가 나대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서 2년차 3년차에 무조건 아상 처리를 해서 가지를 새순을 받아서 가지를 척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상 처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상 처리 안 한 게 요 뒤편에 한두 개가 있는데 요렇게 요 아상 처리를 안 한 부위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상 처리가 정말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눈 자마 숨어있는 눈 위에 1cm에다가 이렇게 그어 준 거예요. 이렇게 셋업으로, 작은 셋업으로. 여기 보면은 8일 전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 눈이 정말 되게 숨어있는 그런 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톱으로 이렇게 강하게 목줄 부위까지 도달하게끔 그렇게 아상 처리, 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아상 처리라고 그래요. 그래, 아상 처리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른 약품 처리는 안 했어요. 저는 약품 처리는 웬만하면 안 하고 아상 처리 위주로 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농사 짓거나 이러면 아상 처리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상 처리도 같이 하고 약품 처리도 하면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100%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걸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 왜 이렇게 아상 처리가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과나무는 이제 한 3년까지 가지를 받지 않으면 가지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가지에 양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른 가지로 양분이 가는데 이렇게 나대지가 있으면은 3년 넘으면은 아상 처리를 해도 이쪽으로 가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3년까지 가지를 척지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아까 보여준 그 새순이 나오면 20cm 정도 자라면은 여기를 이제 수평 유인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서 꽃눈이 형성이 돼서 사과가 여기에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처리해서 가지를 받는 게 유목들은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가지가 없으면은 내가 사과를 달고 싶어도 달지를 못하잖아요. 이 척지 하나가 5년 넘고 이러면 뭐 5개에서 10개씩도 착과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척지를 많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3년 차까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유목들은 유인이에요. 신춘 이제 식재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센치 정도 나왔을 때 수평 유인을 하는지, 아니면 몇 센치 정도 신초가 나왔을 때 적심을 하는지, 이런 거를 댓글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에 되게 난처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농사라는 거는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20cm 나왔을 때 적심해야 된다, 뭐 10cm 나와야 될 때 적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식재 거리에 따라서, 나무 수세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지
댓글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20cm 나왔을 때 적심을 해라, 적심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그래서 댓글로 질문을 해서 사과 농사나 이래 과일 농사를 배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댓글로 질문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로 질문 그렇게 하시면 답을 어차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답을 하거든요. 20cm 됐을 때 수평 유인을 해라, 20cm 나왔을 때 적심을 해라. 그런데 이제 이 식재거리가 넓으면은 또 달라져요. 그러면 척지를 빨리빨리 길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달라야 되고, 이제 식재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적심이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오늘 영상을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 같이 저렇게 신초를 잘 받아서 올해, 그러면 좀 있으면은 한 달 안에 20cm 정도 자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식재거리가 1.5m, 여기는 1.5m가 아니고 1.3m에서 1.4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신초가 자라면은 20cm 정도 됐을 때 저는 이렇게 수평 유인을 해요. 그러면은 옆에서 아까 보여준 것 같이 옆에서 결과지가 나와요. 이렇게 척지에서 좋은 이런 결과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장지성은 하나도 없잖아요. 가지가 전정한 부위도 없는데, 이거는 또 수세 관리가 또 중요해요. 이렇게 유인을 했어도 묘목 같은 경우 아까 아상 처리해서 가지 잘 받는 방법 제일 중요하고요. 또 신초가 자랐을 때 20cm 정도 됐을 때 수평 유인을 해서 이렇게 저 결과지가 나오게끔 유도하는 수평 유인, 그렇게 해야 되고요. 수평 유인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늘로 가지가 가 있으면은 계속 성장만 해요. 가지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이런 결과지가 안 나와요. 이런 결과지가, 사과가 달리는 이런 결과지, 그러니까 나무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다 잘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cm 정도 되면 수평 유인만 이렇게 잘 해주면은 이렇게 결과지가 잘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사 같은 경우는 유인이 제일 중요해요. 유인이 돼야지 이렇게 꽃눈이 오기 때문에, 이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인을 이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유인을 했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새순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20cm 돼서 유인을 하고 정가지를 다 해주고요. 그 대신에 이 위쪽에 상단, 최고 상단에 있는 거는, 여기가 가지가 이렇게 자라면은 유인을 안 해서 여기가 밑에보다, 그러니까 올해 아상 처리한 여기보다 위에가 만약에 이 가지가 굵다든지 유인을 안 해줘 가지고 더 세력이 세면은, 여기 아상 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 가지가 척지로 사용할 만큼 튼튼하게 자라지가 않고 빨리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위에 있는 가지들이 만약에 나오면 수평 요인을 빨리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수평이나 수평 이하로 해주면은 여기 갈 양분들이 지금 아상 처리해서 신초가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한 여기로 이제 양분이 전달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키울 때는, 사과나무는 밑에서부터 척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위에부터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밑에 하단부터 척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결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사과가 다 달리기 때문에 올해 이제 꽃눈이 와요. 여기서.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가지 한 2개, 3개씩 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이제 이렇게 척지가 나오면은 유인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척지를. 그러니까 위에가 발달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발달이 돼 있으면 올해 그래도 아상 처리를 해서 잘 가지가 나와서 다행이지, 다 아상 처리를 안 돼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아상 처리라도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굵은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굵은 가지가 있으면 이 밑에 가지가 안 나와요. 아상 처리를 아무리 해도. 그렇기 때문에 겨울 전정이나 지금이라도 요 위쪽에 굵은 가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없애버려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생육 중에 없애도. 저는 뭐 1년 내내 전정 가히 다니면서 불필요한 가지는 없애버리기 때문에. 근데 유목은 되도록이면 이제 가위질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같이 위에 상단에 굵은 가지가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라줘야지 이 밑에 가지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수평 유인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게 3년 차까지 너무나 많은 양분을, 질소, 특히 요소 있잖아요. 요소를 과도하게 토양에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럼 부숙되지 않은 그럼을 토양에 줬을 경우는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새수는 잘 자라겠죠. 이런 새수는 잘 자라지만 결과지는 안 생겨요. 이제 2년 차라서 그런데 3년 차 정도 됐을 때 이런 나무들은 수세가 적당해야지 이렇게 결과지들이 생겨서 꽃눈이 오지, 요소나 부식되지 않은 거를 밑에다가 토양해 주면, 왜 부숙되지 않은 걸 토양해 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늦게까지 양분을 공급을 해요. 나무에 비료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만 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부숙이 아주 안 된 거 이런 거는 토양하고 흙하고 섞이지 않으면 위에 줬을 경우에는 이게 막 몇 개월씩 간다고요, 올해. 그러다 보면 6월 이후에 양분을 자꾸 나무에 공급을 해주게 되잖아요. 토양에 비가 오고 이러면 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런 꽃눈들이 생겼던 게 다시 가지로 변하는 거예요. 2차 성장을 해서 가지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 이후에는 요소나 이런 양분을 유목 때는 과도하게 공급을 해주면 안 돼요. 지금같이 초봄에는 좀 영양분을 좀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6월 넘어서는 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런 꽃눈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은 6월 이상 되면은 인위적으로 뭐 비료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이제 3년 넘어 가지고 결실이 많이 됐을 경우, 사과가 많이 착과가 됐을 경우는 6월 달까지도 수세에 따라서 수세를 판단을 해 가지고 부족한 거는 항상 조금씩 반주먹씩이라도 물하고 양분을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지 또 해거리를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요런 나무에 올해 예를 들어서 50개에서 70개 정도 착과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많이 착과를 안 된 나무는 제가 요소나 이런 양분을 적게 줘야지 결과지가 잘 생긴다고 그랬는데, 또 반대로 양분이 너무 부족하면은 또 안 생겨요, 꽃눈이. 그 다음 해 꽃눈이. 왜 그런가 하면 50개에서 70개를 착과를 시켰는데 유목은 제가 요소나 이런 거름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그걸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결실이 된 나무들, 그런 나무들까지 양분을 적게 주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이제 꽃이 피고 수정이 돼서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과를 해줘서 하나만 이제 달잖아요. 근데 특히 또 적과 같은 걸 늦게 하시는 분들, 착과를 많이 시킨 상태에서 늦게까지 늦게 적과를 해주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나무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양분이 필요한 곳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낙과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 6월 달은 또 올해 사과를 키우는 양분 일부는 사과를 키우고, 일부는 또 요런 데 나온 뒤에 나온 신초에서 여기 한 5cm 10cm 자라면은 여기 끝에다가 올해같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꽃눈을 만들어야 돼요. 양분 일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과 키우기도 힘들게끔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사과도 안 클 뿐더러 꽃눈 형성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꽃눈이 안 되고 그냥 잎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양분이 부족하면은. 그래서 과다 착과도 시키면 안 되고, 제가 며칠 전서부터 적내, 적화, 적과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과를 늦게 해주고 적내도 안 하고 적화도 안 하고 적과도 늦게 하고, 그런 다음에 뭐 비료나 이런 걸로 양분을 많이 공급해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적내, 적화, 적과, 꽃이 많이 피는 품종들은 적내, 적화를 꼭 해주셔야지 해거리를 안 해요. 홍로 같은 경우도 꽃이 많이 핀다 해서 매년 많이 피는 게 아니에요. 적내, 적화, 적과를 제때 안 해주고 양분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꽃눈 형성기에 햇빛이 부족하다든지,
양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은 꽃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홍로나 이런 중생종, 조생종들도 꽃눈이 없는 나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나무들은 오늘 제가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화, 적내, 적과를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착과가 되는 나무들은 양분을 적절하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영상 올리는 거를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5년 차예요. 올해 5년 차. 5년 차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나대지도 요런 데는 있죠. 그럼 제가 이제 바쁘고 하니까 저도 제가 이론적으로는 말하지만 저도 100% 그렇게 완벽하게 나무를 키우지는 못해요. 이렇게 5년 차예요. 그러면 5년 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아상 처리를 2년 차, 3년 차에 이 나대지에 꼭 이렇게 하셔야지 좋은 이런 척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올해 여기에 가지를 못 받았으면은 여기는 나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3년 차 내년에 또 한번 해도 되는데 한 해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수확이 이제 한 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유목 키우시는 분들 3년 차까지 잘 이렇게 하시면은 옆에 나무 같이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가지만 다 남게끔. 이런 거는 지금 보이는 거 나와 있는 거는 다 꽃눈인 거예요. 다 꽃눈. 잎눈은 늦게 나와요. 잎눈은 이렇게 여기 정화 뒤에 이렇게 잎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요런 게 이제 또 결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래 보이는 거는 거의 이제 꽃눈이에요. 여기 한 개가 꽃눈이 아니네요. 이렇게 뭐 꽃눈이 잎눈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이제 하시는 거고, 한번 꽃눈이 된 건 잎눈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양분이 부족하다든지 환경 측면에서 이게 또 토마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빼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잎눈이 된 거예요. 이래 결과지는 꽃눈은 꽃눈, 잎눈 구별하는 방법, 거기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모아져 있었잖아요. 이게 꽃눈은 두툼하고 이제 꽃눈이 아닌 거는 빼쪽했을 거예요. 아마 아까 그거 보여드린 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유목 잘 키우셔가지고 유인 물 자주 주시고 유인 해주시고 아상 처리 해주고요. 그렇게만 하면은 잘 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영상을 막 행설수설하면서 찍은 것 같아요. 예, 영상 속에서 제가 말하는 그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